자, 오늘은 국가정보학의 개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학의 개념은 일단 제일 큰 사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전쟁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이후에 말을 하겠지만 닉슨 대통령이 민주당을 그 당시에 저지를 하면서 이때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불법 침입을 하고 도청을 하고 권력 남용을 한 것이 굉장히 큰 발단이 되어서 일어나게 된 워터게이트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컸던 게 70년대에는 베트남 전쟁이 컸었고,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고 하면 2000년대에는 9.11 테러가 굉장히 큰 사건으로 발생했고, 이때 국가정보학에 대해서 하나의 큰 시발점이 됐던 시기가 9.11 테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정보학의 개념보다는 사실 기능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시면 좋은데요. 지금 필기는 옅은 색깔로 되어 있지만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능은 정보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 정보 활동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활동에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으로서 적용이 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국가 정보 활동에 대한 합리성과 효율성 제시, 그리고 연구 대상인 국가의 정보 활동을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지식을 체계화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디에 본인 국가정보학이 어디에 정치적으로 개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을 부여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하고 체계화하는 것, 그런 것의 기능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정치적으로 관여를 한다던가 개입을 한다던가 하는 보기가 있다면 그것은 틀린 오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정보 활동이 4대 분야가 있는데요. 이거는 앞으로의 그 챕터에서 하나하나씩 다 짚을 건데, 이 4대 분야는 어떤 거냐면 전부 다 정보가 일단 처음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 수집한 것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야겠죠. 분석을 하고 이 분석을 통해서 이제 나온 결과를 통해서 비밀 공작을 하겠죠. 사실 이거 저는 앞에 있는 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있는 단어는 전부 다 생략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걸로 공작을 하겠죠. 공작을 하고, 이 공작에 대해서는 여기선 좀 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작을 우리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게 저희라면 저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공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들어온 거는 방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방어하고 보완하는 활동도 함께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국가정보 활동에서는 4대 분야는 수집, 분석, 공격하는 공작, 그리고 방어하는 방첩, 그리고 방첩과 보완 활동을 함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는 어떤 큰 이념을 갖고 있는데요. 이 큰 이념 두 가지는 안보와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해 국가정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필기를 또 했는데, 국가정보학의 기능이 무엇이 있느냐 보시면 이건 아까 전에 저희가 공부했던 이 기능에 부합하는 내용인데요. 체계화하고 합리성을 확보하고, 합리성하고 효율성을 제시하고 확보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발전을 촉진시킨다. 어디에도 직접적인 개입을 한다는 얘기는 없죠. 정치적으로. 활동 영역은 어디 있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4대 분야가 있었죠. 다시 생각해보면 4대 분야는 뭐가 있죠? 정보 수집,
정보 분석, 그리고 공작, 그죠? 공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어하는 방첩과 보안이 있습니다. 연구 방법이 뭐가 있냐? 사실 법적으로 하는 게 제일 크겠죠. 국가 입장에서는. 그리고 구조와 기능을 분석하는 역할, 그리고 분석하는 연구 방법, 그리고 이런 정보 순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또 해야 되겠고요. 사례를 통해서 또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가 안보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군사 안보, 경제 안보, 사회 안보, 생태 안보, 사이버 안보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큰 분야에서 보면은 군사, 경제, 사회가 제일 클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생태, 사이버 안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로엔탈이 얘기한 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가의 전략적인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다. 위기를 전략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다 라는 얘기고, 정보 수집과 방법 등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정치와 가까운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일단 이렇게 한 번씩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국가 정보에 있어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보의 구분. 정보는 크게 이렇게 큰 삼각형으로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는 방대하죠. 많죠. 자료는. 데이터라고 하고 이걸 자료라고 합니다. 이거는 양이 많고 평가되지 않으면서 가공되지 않고 단순한 사실. 저희가 모으는 모든 데이터들은 다 자료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위로는 information이라고 해서 첩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는 국가정보학에서 정보는 저희가 부르는 한국말로 부르는 정보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상위 단계인 거고요. 저희가 외국어로 얘기하는 information은 첩보를 얘기합니다. 첩보는 저희가 당연히 수집을 한 거겠죠. 정보를 수집을 한 거고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첩보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뭐 007이나 이런 데만 봐도 첩보를 한다 했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겠죠. 어느 시설에 가서 어떤 정보를 갖고 와라 라고 했을 때는 목적이 당연히 있고 이게 수집된 것을 첩보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 요원이 갖고 오는 정보는 아직 제대로 검증이 되거나 평가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 상위 개념으로 정보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는 이제 intelligence라고 해서 조금 더 스마트한 느낌이 나는 표현인데요. 이건 이제 저희가 갖고 온 첩보를 가지고 검증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 검증을 한번 하게 된 것을 이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내부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외부에서는 활용하게 되면은 정보가 기밀이 유출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비밀을 담고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 정도만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고,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첩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이미 외부에 유출된 거기 때문에 첩보도 외부에 유출이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보는 더욱더 이제 비밀이라고 불릴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첩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상위 단계의 첩보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돼서는 절대 안 되는 내용이고요. 지식은 일반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커지는 거는 이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내용, 이 사용자는 저희의 이 일반적인 뭐 국민이나 뭐 저희 같은 뭐 인터넷 유저가 아닙니다. 유저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사용자는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지식은 굉장히 그러니까 적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분류마다 조금씩 다시 얘기를 하자면, 사용자 수준이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통령에 의한 분류는 뭐냐면, 국가냐 부문이냐, 국가가 이용하는 정보냐, 부문 일반 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이냐, 이런 내용이고요. 정보 수준에 의한 분류는 셔먼 켄트에 의한 분류된 내용인데요. 전략 정보냐 전술 정보냐, 정보 수준에 의한 분류는 전략과 전술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이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술 정보는 조금 더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략은 머리를 굴려야 하기 때문에 스트래티지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헤드가 있으면, 헤드가 전략을 짜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전술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밑에는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이런 하위 사람들이 전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전략을 통해서 전술이 나오기 때문에 정보 수준이라고 하면은 수준이 조금 더 높은 사람은 전략, 조금 더 낮은 수준이라면 전술,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으로 치면요, 여기서 또 다시 셔먼 켄트가 얘기하게 되는데요. 분석 형태에 따른 분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제가 이거 하나 빼먹었네요. 대상문 지역으로 따지면 국내와 해외로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분석 형태는 시계열인데,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계열이다, 분석 형태다 라고 하면은 셔먼 켄트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셔먼 켄트는 기본 정보, 현용 정보, 판단 정보를 나눴고, 이 기본 정보는 지금 제일 쉽게 생각하시면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그렸냐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기본을 그리고 현용 그리고 판단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기본은 그 전에 쓰였던 것을 바탕으로 나온 정보, 그래서 기본이 되는 정보다 해서 before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현용은 현재도 사용이 가능한 정보다, 현용 정보, 그래서 current,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정보다. 그리고 판단은 판단이 필요한 정보다, 그래서 future, 판단 정보. 그래서 약간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시험에서도 헷갈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기본, 현용, 판단. 그래서 얘가 전에 before, 그리고 얘는 current, 그리고 얘는 future,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뭐 현용 정보가 무엇이냐 그러면 현재 쓸 수 있는 정보, 판단 정보가 아닌 것은 했을 때 future, 미래 정보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수집 활동 분류가 있는데, 이 수집 활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이용하느냐에 따른 거잖아요. 어떤 걸 이용하느냐, 사실 제일 큰 거는 사람 쓰는 게 제일 편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못하는 건 기술이 가야 될 거고, 기술이 못 된다면 이미 오픈되어 있는 정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집 활동, 정보 수집 출처의 분류 는 어떻게 되느냐,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일단 사람이 못하면 기술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미 오픈되어 있는 걸로 해야 되니까 공개 출처,
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더 자세히 나올 거기 때문에 러프하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용 목적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정보를 분리할 수 있겠죠. 정책 정보냐 보안 정보냐, 정책적으로 쓸 정보이냐 아니면 내부적으로 기밀이 되는 정보이느냐. 그래서 정책이냐 보안이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 정보의 특성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사실 이런 게 지금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다 외워야 돼요. 순환 과정에 따라서 요구할 때는 어떤 요건이 있고, 수집할 때는 어떤 정보가 좋은 요건이고, 이런 거를 제가 이후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정보의 특성은 비밀성, 한목적성, 전방위성이 있습니다. 국가 정보는 당연히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비밀성, 기밀성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상대방한테 노출이 되면 안 되고 저희는 수집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런 게 노출이 생기면 외교적인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또 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리에 해야 하고, 그리고 사실 역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역공작을 할 수가 있고, 이 비밀성뿐만 아니라 한목적성이라고 해서 최대한 합법적인 유지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이제 외부에 보여지기에는 합법적인 것을 유지해야 되지만, 이걸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부도덕적인 것을 할 가능성도 농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표현으로는 국가정보는 합법적인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면 당연히 O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국가정보는 최대한 합법성 유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부도덕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 이것도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되게 부정적이라서 아닐 것 같지만 맞는 얘기인 거죠. 아니면 반대의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는 부도덕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최대한 한목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방위성, 이거는 이제 한목적성과 되게 비슷한 건데, 이거 공익적인 부분에서는 모든 분야의 정보가 국익을 위해서 유익하고 필요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방위성이라는 게 뭐냐면 설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보가 그냥 사용자, 대통령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용자한테도 또 국민들한테도 이게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라서 수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납득이 되어야만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정보의 특성은 일단 저희가 한번 암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정보는 비밀이어야 되겠죠. 이거 보지 않고 하는 걸로. 비밀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목적성이겠죠. 합법적으로 정보 수집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비도덕적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도덕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도청하고 감시하고 하는 게 사실 그게 도덕적으로 맞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걸 용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밀성, 한목적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도 국익을 위해서 수집한다는 그런 정방위성이 필요합니다. 납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정보만의 특성은 이런 내용이 꼭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질적 4대 요건이라고 해서 정보가 어떤 기준으로 좋냐 나쁘냐, 그러니까 국가 배드를 따지게 되는데 이 요건이 무엇이냐를 따지면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정보의 질적 4대 요건이 제일 기본이 돼서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게 모든 요건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요건에 대해서는 이게 이 표현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항상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표현부터 말씀드리면 정보의 요건 중에 적합성. 당연히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정보 이게 사용자. 저희는 이제 국가정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사용자라고 일컫는 거예요. 항상 이건 디폴트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 되게 많겠죠. 되게 많을 건데 사실 저희가 다이렉트로 일하는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분은 또 이분일 거예요. 이 분이 또 어떤 이제 밑에 있는 직원한테 또 얘기할 거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정보를 수집해서 넘어옵니다. 인포메이션이었다가 일로 돌아와서 분석하고 하면서 여기서는 인텔리전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이 사람들이 첩보를 갖고 왔어요. 이 첩보가 이 사람이 얘기한 것과 일치해야 되지 않아요? 일치해야 한다는 게 적합성인 겁니다. 내가 A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C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적합성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A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A를 다시 도로 갖고 왔으면 이건 적합성이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합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A를 시켰을 때 이 A라는 정보가 돌아오는 것이. 그리고 적시성. 정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2시간 내에 필요한 정보인데 12시간 이후에 돌아오면 그게 필요한 정보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2시간에 필요한 정보면 적어도 1시간 내에는 돌아와야 분석도 하고 이걸 통해서 수집 첩보 그리고 방첩 보안 활동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려면 정확도, 적합성 뿐만 아니라 적시성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앞에서 지금 되게 헷갈리게 썼는데 적합성이 뭐냐면 이 정보가 앞에 있는 거랑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고요. 정확성은 이 내용이 이 첩보가 이렇게 A를 갖고 오라고 해서 A를 갖고 왔잖아요. 이 적합성은 이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확성은 이 정보가 팩트이냐 이 여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적합성은 사용자가 A라는 정보를 갖고 오라고 시켰을 때 이 직원이 A라는 것을 가져와야 적합하다, 적합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적시성은 2시간 안에 가져오라고 했을 때 2시간 내로 가져오는 게 적시성입니다. 시기적으로 빨리 온다는 거죠. 정확성은 이 가져온 A라는 정보가 팩트랑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보라고 가져왔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맞아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확성이고요. 객관성은 왜곡을 금지한다. 누가 봐도 이거는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보라는 게 지금 아까 전에 여기서 공부를 했지만 데이터부터 해서 지식까지가 모두 정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성에서는 사실 저희가 얘기한다고 하면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4개가 있고 이게 인포메이션이면 이게 인텔리전스잖아요. 근데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의 차이가 뭐죠? 인포메이션은 이제 목적을 갖고 수집은 했지만 검증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인텔리전스는 인포메이션의 상위 단계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 그러면 검증이 됐다는 거죠. 근데 검증은 됐는데 이게 사람들이 분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사실 A가 사실 순수한 내용인데 여기다 4를 더 붙이니까 A 알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왜곡인 거죠. 그러니까 왜곡이 되지 않으려면 객관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저희가 이거를 보지 않고 얘기를 하면 정보의 질적 4대 요건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어떤 게 있죠? 적합성이 있겠죠. 적합성, 적시성, 정확성, 객관성. 다시 적합해야 되고 시기 적절해야 된다. 적시성. 그리고 이 내용이 정보가 정확해야 된다. 정확성. 그리고 누가 와도 이 내용이 왜곡이 되지 않은 객관적인 내용이어야 된다.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국가정보학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끝부분이라서 이제 연구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연구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이게 또 되게 많아요. 5가지인데 역사, 기능, 구조, 정치, 법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암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내용과 이 말이 일치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시험은 그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국가정보학의 연구 방법 중 기능적인 접근으로 일치하는 국가정보학 연구 방법 중 기능적인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 이렇게 보면은 다 일치할 것처럼 보이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헷갈리거든요. 예를 들면 역사랑 이 내용은 일치해요. 이 내용을 봐도 아 이건 역사적 접근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 가장 헷갈리는 것은 이 2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찝을게요. 역사적인 접근은 정보 활동의 역사, 사례 중심 연구다. 그리고 이 사례 중심의 연구는 어떤 게 포함이 되냐면 사례 연구, 회고록, 문헌 자료를 참고한다. 그리고 영국의 역사학과 연구 방법이다. 그러니까 국가정보학은 미국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영국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정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그리고 기능적인 접근은 무엇이냐? 과정적인 접근이라고도 표현을 한다. 대표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기능적인 접근인데 어떤 내용이냐? 국가정보 활동의 체계적인 정보 순환 과정에 관한 연구 방법이다. 체계적인 정보 순환 과정, 과정적인 접근, 기능적인 접근 이렇게 됩니다. 국가정보기관이 수행하는 정보 생산, 방첩, 비밀 공작 등 기능에 대한 연구, 국가 정책에 대한 역할 연구. 기능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데 왜 헷갈려요?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내용이 빠지고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정보 활동의 체계적인 정보 순환 과정에 관한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체계적이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구조적인 거랑 헷갈린단 말이죠. 근데 구조적인 거의 내용은 또 어떤 거냐? 이거는 조직적인 접근이다. 정보기관의 구조적인 조직에 관한 연구. 구조적 접근은 결국에는 조직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연구를 통해서 기능별. 근데 이게 또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기능적인 접근. 근데 기능적인 거는 과정적인 거고 구조적인 거는 조직적인 거다. 그래서 구조적인 접근은 기능별 능력을 파악하고 조직의 능력을 파악하는 거죠. 기능별로. 그리고 정보 활동의 규모와 방향을 평가할 수가 있다. 왜냐면은 조직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 규모와 방향을 먼저 평가하고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더 이제 쉽습니다. 정치적인 거는 정책 결정적인 거다. 그래서 정보와 정책 관계를 한다. 그래서 사용자와 수요자는 사용자겠죠. 이 생산 관계를 주로 연구하고 사실 정치적인 것은 미국 정책자의 방법이다. 그래서 역사적 접근은 영국, 정치적인 것은 미국. 법률적인 접근은 무엇이 있느냐? 법률적인 접근은 주로 이제 법을 주로 연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합법성을 연구한다. 법적 근거를 제고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는 할게요.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할 때마다 그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어가지고 깨끗하게 나오지가 않았고요. 한번 저희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짚고 넘어가면 다른 데로 광고를 해주네. 셔먼 켄트는 아까 전에 어떤 걸 얘기했죠? 셔먼 켄트는 정보 수준에 의한 분류를 얘기한 사람입니다. 다시 보면 셔먼 켄트는 정보 수준에 의한 분류를 얘기했고, 정보 수준이라는 게 무엇이냐? 머리를 쓰는 거잖아요. 전략 정보냐, 전술 정보냐. 그리고 분석 형태에 따른 분류를 만든 사람이에요. 기본 정보, 현용 정보, 판단 정보. 기본은 그 전에 과거의 정보고, 현용 정보는 현재 정보고, 판단 정보는 퓨처 정보다.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정보는 지식이며 조직이며 활동이다. 정보는 지식이며 조직이며 활동이다. 정보는 지식을 쌓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활동하는 것이다. 제가 헷갈리네요. 정보는 지식이며 조직이며 활동이다. 그리고 마크 로엔탈은 정보란 정책 결정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이다. 되게 정치적으로 한 사람이죠. 그리고 모든 첩보가 반드시 정보가 될 수가 없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모든 첩보가 반드시 정보가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첩보는 조금 더 하위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데이터 다음에 첩보잖아요. 그 다음에 정보고요. 그러니까 이 첩보가 반드시 이 정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만큼이 아무리 정보라고 치면 이만큼 분명히 지금 잘린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모든 첩보가 반드시 정보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슐스키는 정부의 정책 입안 및 시행에 관련된 지식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입안 시행 이런 거 보면은 법과 관련된 얘기를 한 거죠. 슐스키. 그리고 마이클 허먼은 정보는 추론적이며 평가적인 지식이다.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잘 안 외워져요.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이클 허먼은 정보는 추론적이며 평가적인 지식이다. 답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외워야지. 리첼슨은 지식의 수집, 처리, 종합, 분석, 평가 및 해석으로 얻어진 결과다. 이 지식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이 리첼슨이네요.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 거죠. 리지.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공부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첫 강의가 국가정보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면 국가정보학은 가장 큰 이념이 있어요. 가장 큰 이념으로 국가 이익과 안보를 위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가정보의 4개, 4대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수집하고 분석하고 공작과 방첩 보안 활동이 있습니다. 사실 보안 활동은 방첩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쉽게 외우는 것은 국가정보 활동의 4대 분야는 수집, 분석, 공작, 방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는 가장 작은 순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가장 하위 개념부터 얘기를 하면 정보의 구분은 데이터, 자료, 첩보, 정보, 지식, 자료, 첩보, 정보, 지식으로 나눠줍니다. 자료는 그냥 모든 수집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가되지도 않았고 가공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첩보인데요. 첩보는 모든 자료에서
목적을 갖고 수집한 자료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하고 평가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만 갖고 수집이 된 자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보는 뭐냐? 정보는 평가까지 되어 있어요. 평가하고 검증이 되어 있는 자료를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자료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정보의 특성이 뭐가 있냐? 비밀, 한목적성, 전방위성이 있습니다. 국가정보는 외부에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비밀성, 그리고 부도덕적인 가능성은 있지만 최대한 합법성을 유지해야 되는 합목적성,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 활동을 했다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전방위성, 비밀성, 한목적성, 전방위성이 필요합니다. 정보의 질적 4대 요건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일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이 4가지 꼭 외워야 됩니다. 적합성, 적시성, 정확성, 객관성. 적으로 처음에 투적을 생각하면 됩니다. 적합해야 되고, 적시성, 시기적절해야 되고, 그리고 정확성, 정확히 해야 되고, 객관성. 누가 와도 왜곡되지 않는 사실이어야 되는 거죠. 국가정보학의 연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2가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기능적인 것과 구조적인 건데, 기능적인 것은 과정적인 접근이다. 구조적인 것은 조직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